이제는 AI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수인 박혜연님의 신곡 영화 뮤직비디오에 제가 직접 AI를 활용해서 여러 장면을 제작하였습니다. 눈 오는 오두막집의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부터 사슴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뒤돌아 떠나는 모습까지, 또 고드름이 떨어지는 인서트 컷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샷을 AI를 활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제작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을 CG나 촬영으로 제작한다면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AI를 이용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샷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댓글들로 아직 AI가 멀었다 혹은 어색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무에서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AI가 과연 실무에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지 보여드리고, 또 직접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 AI 실무 제작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충격적인 제작 과정, 그리고 활용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헐리우드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작년 에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입니다. 제가 정확히 작년서부터 AI 영상 공부를 시작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실제 상업적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오늘 그 자세한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AI 영상들은 정말 촬영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실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색한 부분들도 다소 있었기에 이게 실제 상업적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노지훈 감독님으로부터 가수인 박혜연님의 신곡 영화 뮤직비디오 제작에 일부 샷을 AI로 제작할 수 있는지 작업 요청이 들어왔고, 댓글에 있었던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최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AI로 제작한 뮤직비디오 후기와 실제 감독님과의 대화 내용, 질문 답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완성된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컷인 눈 내린 숲속의 오두막집은 바로 AI로 제작된 장면입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첫 장면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샷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샷을 AI로 제작된 샷을 쓴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슴씬 역시 모두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겠지만 사슴을 촬영하기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CG로 제작하기에도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또 손 위에서 눈 결정체가 생겨나는 모든 장면들은 AI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AI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장면이고, 이 장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뮤직비디오에 사용되진 못했지만 각 컷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이 모든 샷을 단 몇 시간 만에 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샷을 그 짧은 시간에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AI로 영상을 제작한다는 게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사슴샷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무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 특히 이런 동물이 들어가는 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촬영된 영상 소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러한 샷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AI로 이러한 샷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직접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지훈 감독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촬영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가 바로 키즈 촬영과 동물 촬영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그림대로 연출하기에 자유로운 컨트롤이 힘들고, 특히 강아지처럼 훈련된 쉬운 동물이 아닌 사슴 같은 동물을 촬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촬영으로 하기에는 사슴 컨트롤이 힘들고, 특히 설원에 있는 야생 사슴을 찍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샷은 촬영으로 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촬영된 영상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원에 뿔 달린 사슴이 서 있는 상황은 영상 소스로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찾았다고 하더라도 뮤직비디오에서는 같은 사슴이 여러 컷에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상 소스를 찾을 때 동일한 사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슴들이 영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소스를 구매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셔틀스탁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배경에 뿔 달린 사슴을 검색하면 꽤나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와 같은 시네마틱한 룩에 촬영된 영상은 없었고 좀 더 다큐멘터리의 느낌의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뒤로 돌아가는 장면이 필요했는데 정확히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영상은 찾지 못했고, 특히 카메라가 거리별로 미디움샷, 풀샷 등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된 같은 톤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보통 이러한 촬영 장면에 제약이 있을 시에는 바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슴과 같이 자연 속에 동물이 있는 샷의 경우는 배경은 실제 촬영물로 사용하고 동물 부분만 CG로 합성하는 경우가 가장 퀄리티가 좋고 다른 촬영된 샷들과 연결하기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CG로 사슴 장면을 제작하려고 해도 이렇게 리얼한 동물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한 사슴을 CG로 만들려면 모델링부터 제작해야 하고, 모델링이 완성되면 리깅이라는 뼈를 심는 작업과 또 자연스러운 움직임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근육의 움직임과 털 시뮬레이션까지 표현되어야 비로소 리얼한 동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 혹은 동물과 같은 경우는 CG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시간과 인력 그리고 단가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인 AI로 사슴샷을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새로운 제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I로 제작하면서 느낀 건 두 번째 경우였던 영상 자료를 찾는 과정보다 오히려 AI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톤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카메라 앵글 컷을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사슴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생각보다 잘 표현되어서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AI로 제작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영상 파이프라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샷들도 제작할 수도 있고 CG로 표현하기에 쉽지 않은 동물이나 다양한 연출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니에서 눈이 생겨나는 장면은 추상적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피부에 눈 결정체가 피어나는 장면은 사실 스토리보드 상에는 없었고 AI로 작업하면서 의도치 않게 나온 클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오히려 스토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샷들을 완성도 있게 제작할 수 있었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감독님과 미팅 후 스토리보드 속의 AI 장면들만 모아보았습니다. 총 6컷의 장면들이 AI로 제작해야 됐습니다. 초기 단계에 이렇게 작업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작업입니다. AI로 만든 영상들은 상당히 빠르게 제작되고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영상을 찾거나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컷별로 정확히 어떤 컷인지, 또 컷 번호, 또 비슷한 종류별로 묶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15, 17, 41번은 모두 사슴 관련된 컷이었고 카메라의 거리와 움직임만 다른 컷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AI로 제작할 때 한 가지 컷이 잘 나오면 그 상황에서 카메라 거리를 수정해서 다른 샷들을 연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컷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제작하면은 AI로 제작할 때 한 번 잘 나온 결과물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AI로 영상을 만들 때 텍스트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만들고 만든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훨씬 원하는 영상에 만들기에 수월했습니다. 이유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생성형 이미지 AI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영상으로 만들지 그 선택 기준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구글의 이미지 FX와 미드저니를 사용하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뮤직비디오에서 사용된 영상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미지 FX에서 생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확실한 장단점이 있었고 저의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구글의 이미지 FX가 퀄리티가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 특성상 실제 촬영본과 AI로 제작된 샷의 퀄리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점에서 여러 AI 툴 중 구글의 이미지 FX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더 추상적이거나 디자인 느낌이 강조해야 된다면 미드저니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세한 묘사의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챗GPT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생성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사슴샷을 예로 들면 사슴에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수록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사슴뿔 혹은 배경묘사, 표정, 각도, 카메라 정보 등 자세하게 기술할수록 훨씬 더 의도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적인 AI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묘사를 프롬프트로 써줘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면 확실히 엄청나게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빠르게 나온 만큼 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샷별로 6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의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AI는 루마 AI, 클링, 런웨이 젠3, 그리고 소라가 있는데 테스트한 결과 이미지로 나온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은 클링 AI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런웨이의 젠3의 경우는 영상으로 바꾸는 순간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 AI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로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도 너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샷으로만 제작이 되었고 시네마틱한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링 AI를 사용할 때 항상 프롬프트가 심플하고 명료하게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지로 결과물이 있는 상태에서 영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줄 이하의 짧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카메라 움직임, 사슴이 정면을 응시하다가 뒤로 돈다 정도의 아주 짧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클링 AI를 사용해서 구글의 이미지 FX에서 만든 이미지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AI로 결과물을 만들면 파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AI를 실무에 활용할 때 이 점을 유의해서 파일 정리, 네이밍 작업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 컷에 맞춰서 폴더를 제작하였고 그 폴더 안에 영상 파일 이름을 컷 이름 언더바, AI 이름 언더바, 옵션으로 사용해 파일명만 보더라도 몇 번째 컷에 어떠한 AI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몇 번 옵션인지 한눈에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확실하게 해두면 추후에 사용된 샷을 찾아서 화질을 올리거나 혹은 수정 디벨롭할 때 아주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AI 영상의 화질을 4K로 업스케일을 해서 더 고화질로 퀄리티를 높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토파즈 AI를 사용해서 FHD의 영상을 4K 화질로 개선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로 4K로 제작해주는 A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K로 화질을 올려주는 AI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AI로 제작한 과정이었고 이 파일을 최종적으로 감독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감독님은 전달받은 파일을 다른 촬영된 영상과 비슷한 톤으로 맞추는 색 보정을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AI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유의사항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꼭 클라이언트가 AI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AI 표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는 노지훈 감독님이 이미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촬영할 때나 3D로 제작할 때만큼 디테일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영상은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갖고 세밀한 수정이 쉽지 않고 또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미리 고려해 콘티를 제작하였고 AI로 제작이 수월한 샷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경험으로 AI로 표현하기 힘든 샷을 알아야 한다. 막상 작업을 시작했는데 AI로 제작이 불가능한 샷들이 나온다면 실무에서는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AI에 대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AI가 잘하고 어떠한 표현을 잘 못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뮤직비디오 속을 예로 들면 처마의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장면, 눈 덮인 숲속의 오두막집, 카메라를 쳐다보며 뒤돌아 떠난 사슴처럼 실제 촬영본 데이터가 많아서 학습이 많이 됐을 것 같은 이미지는 AI가 잘 해냈지만 손 위에 빈 공간에서 얼음이 생겨나는 장면과 같이 레퍼런스조차 찾기 힘든 영상은
다소 AI에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샷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샷은 얼음이 자라나는 부분만 따로 제작해서 소니에 합성한다든지 혹은 이 샷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안샷을 준비해야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로 영상을 만들면 정말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지만 그만큼 더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이 빠르게 제작되고 여러 AI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제작 과정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면서 작업을 해야지 결과물을 디벨롭하고 전달할 때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만큼 한 샷 한 샷 더 많은 디테일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더 AI 활용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의견은 AI를 사용하다 보면은 3D 작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AI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AI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에는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AI는 3D 아티스트 분들에게 작업의 효율성과 퀄리티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3D가 쉬워졌다는 개념으로 인식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 공부와 마찬가지로 제작하고 싶은 분야의 지식도 꾸준히 공부하고 빠르게 나온 결과물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 디벨롭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제작할 때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일부 업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 번 검토하면서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많은 분들에게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지훈 감독님께도 개인적인 AI 발전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고 AI 발전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에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성형 AI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AI를 활용해보면서 AI가 무엇을 대체하는 수단보다 보완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양질의 자료를 위해서 해외 자료를 서치하다 보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정보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방법과 정보가 있다면 댓글 혹은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로 들어와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